자,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좀 해결을 해놨는데 역시나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 JDK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약간 버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를 재부팅을 했더니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F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수업 페이지에 제가 정답 올려드릴 건데 이 정답을 같이 보면서 새로운 개념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정답 올려드렸고 이 정답 중에서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거를 정답 1을, 버전 1을 복사해서 우리 걸로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지금 설명드릴 때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제에도 써있긴 했었는데 여기 생성자와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앱스트랙트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근데 정답을 열어보니 정답에는 이게 들어있죠? 여기에 지금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워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지워지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시도해 보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이게. 우린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주문이라는 이 메서드는 실제로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는 애였죠. 그렇죠? 이렇게 기능을 가질, 실질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냥 버튼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녀석은 이 body라고 하는 중괄호 부분이 실제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상속받은 녀석들이 실제로 오버라이딩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빈 껍데기만 존재할 뿐이에요. 얘가 없어지면 애초에 상속을 받아도 이 주문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못할 거니까. 왜냐면 실제로 이 리모컨을 연결받을 변수의 타입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얘는 사람 리모컨밖에 못 가지니까 이러한 메서드가 없다면 아니지. 사람한테 이러한 메서드가 있어야 되고 음식점에 주문이라는 메서드가 없다면 여기서 국경반점이랑 영어반점에서 사용하는 이 주문이 여기서 실행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껍데기 그냥 반쪽짜리 메서드를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선언부는 필요하지만 구현부가 필요하지 않은 이 메서드들은 실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썼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 구현부 부분을 진짜로 지워버리고 세미콜론을 찍음으로써 내가 코드를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어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당장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에러는 왜 나는 거냐면 자, 이 메서드는 필요하대요. 필수로. 뭐가? 바디가. 근데 세미콜론 대신에 바디가 필요하대요. 그렇다는 건 지금 얘를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의미가 없으니 세미콜론을 찍자라고 했죠.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퀵픽스를 잘 보시면 바디를 추가하는 것과 음식점에 있는 주문이라는 해당 이 녀석을 앱스트랙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퀵픽스가 있어요. 바디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세미콜론을 찍으면서 바꿨던 상황이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고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녀석, 얘가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의 앞에다가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걸 붙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얘는 추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를 앱스트랙트를 붙임으로써 추상 메서드를 이런 개념입니다. 추상 메서드를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메서드라고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앞에 추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뭐라고 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이유는 간단해요.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진 하나라도 가진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여야만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말인 뭐냐면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도 abstract라고 하는 이 워딩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실질적인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클래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abstract는 추상이라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의미합니다. abstract가 붙어있는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고 abstract가 붙어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추상은 우리가 이제 OOP의 특징에서 나오는 추상화의 개념과는 살짝 달라요. 여기서 이 추상화는 어떤 의미였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혹시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 제가 아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이 그 OOP의 특징에 있는 추상은 어떤 의미의 추상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들려는 객체는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뭐 인트 최고 속력 이런 거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뭐 인트 번호 같은 것도 쓴 적이 있었고, 그다음 뭐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 같은 거 만든 적도 있었죠. 자,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썼었어요. 근데 사실상 자동차라고 하면 가져야 될 것들이 이런 것만 가지서는 안 되겠죠. 이거 말고도 가져야 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뭐 핸들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뭐 엔진도 있어야 되고, 뭐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등등등 엄청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요. 실제 자동차는. 근데 그런 실제 자동차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우리가 실제로 다루려고 하는 그 데이터만 추려내서 객체로 만드는 이 과정이 추상화예요. 이게 OOP의 특징에 있는 추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가져야 될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서 만드는 개념, 이게 추상화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추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추상은 뭐냐면 이 메서드, 주문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있는 이 메서드 주문, 이 녀석은 실제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진짜 버튼 유지용이고 반쪽짜리예요. 실제로 얘가 기능을 막 엄청 휘황찬란한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진짜로 사용하는 거는 얘네밖에 없어요. 그죠? 오버라이딩한 이 녀석들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추상입니다. 실제로 뭐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느낌의,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현부를 없애주는 역할, 이게 추상 메서드다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만들어내면 이 녀석을 하나라도 가진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만 해요. 근데 하나라도 가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개가 있는 건 말이 되겠죠. 추상 클래스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름이 다르니까 뭐라고 안 하죠? 서로 다른 메서드인데 둘 다 추상 메서드.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구상 메서드, 자,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바디를 가지지 않는 메서드. 그러니까 기능이 의미가 없는 메서드. 그러니까 즉, 구현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일반적인 메서드는 구현부를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구상 메서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기능을 구현하는 구상 메서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런 말들을 쓰면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abstract 클래스는 이제 일반 메서드, 구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하나라도, 추상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는 추상 클래스여야만 해요. 자, 얘는 이 추상 클래스 음식점은 추상 메서드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다만 추상 메서드를 실제로 가지지 않는 상황에 에러는 없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를 추상 클래스로 쓰는 게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밑에 있는 영어 반점과 북경 반점에 에러가 나고 있었는데 얘는 왜 에러가 나는 거냐면 자, 이런 개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를 상속을 받은, 그러니까 이 추상 메서드를 실제로 익스텐즈로 상속을 받은 이 녀석들은 얘를 오버라이딩을 꼭 해야만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했어요. 근데 주문2라고 하는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뭐라 안 해요. 이제 북경만점도 마찬가지. 이 녀석을 오버라이딩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오버라이딩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내용의 마우스를 올려놓고 퀵픽스를 보시면 add unimplemented method 라고 되어 있는데 에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구현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실제로 구현을 해야만 해 라는 느낌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퀵픽스가 하는 말도 구현되지 않은 이 implement가 구현이라는 뜻인데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를 추가해 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거는 북경만점이라는 타입을 추상 클래스로 바꿔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럼 이제 얘를 추상 클래스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면 이땐 뭐라고 안 해요. 오버라이딩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근데 안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북경만점, 앱스트랙트 클래스가 된 이 북경만점은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클래스가 됐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상속을 받은 거니까. 그쵸? 근데 이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려면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자, 근데 이제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다가 갑자기 배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 이 실제로 구현부를 가지지 않아야 되는, 가질 필요가 없는 메서드를 많이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추상 클래스를 배우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필수로 써야 하나? 써야 합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동안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안 써왔잖아요. 근데 코드 문제 없었고요. 그렇죠? 그럼 얘를 왜 쓸까요? 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을 왜 써주는 걸까요? 얘는 이제 아주 약간의 의사표시 정도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목적은 이것도 클래스들 간의 관계, 구조를 설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접목이 돼야 의미가 생기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속도 제가 말씀드릴 때 클래스들 간의 구조를 설계하고 이런 그 관계를 성립하는 부분으로서 상속을 보통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를 만들어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앱스트랙트도 마찬가지. 이게 주 목적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이제 구현이 가능하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이라면 얘는 이 안에다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많이 해도 돼요. 다만 이게 의미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주석을 사용해 여기다가 이 땅 메서드는 구현하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개발하는 상황에서
나는 이거를 빈 껍데기, 의미 없는 메서드로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 내 코드를 봐서 분석을 할 때 잘못 분석해가지고 얘를 막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짓이잖아요. 그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주석으로 걸어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달아놔 버리면 애초에 얘는 구현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런 느낌에서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의사를 표시하려고 이 앱스트랙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상황은 없어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클래스 간의 구조를 설계할 때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구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었죠? 이런 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수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스태틱도 마찬가지.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던 클래스랑 다른 거라고는 추상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이게 붙어야만 해 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클래스랑 다른 거는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점 클래스가 지금 앱스트랙트가 붙어있죠. 메인 메서드에 와서 음식점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추상 클래스여야만 했던 상황이 뭐였죠? 구현을 할 수 없는 메서드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무조건 추상 클래스여야 됐죠. 근데 그걸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면 의미 없는 메서드가 담기겠네요. 근데 객체를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가 이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떻다? 실행이 의미가 없다. 안 되는 녀석이니까. 실행이 되면 안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개념이 막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리모컨 눌렀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든지 진행이 막 돼요. 그리고 지금 막 뭔가 되려고 하는데 실제로 얘는 이거는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에러가 나지만 가능은 해요. 근데 이게 왜 되는 거냐면 무조건 객체를 만들 수 없다는 아니고 가능한 경우가 하나 있어요. 자바에서 자바의 익명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면 객체를 만들 수 있기는 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익명 객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 활용을 지금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고 나중에 잡아가지고서 뭐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을 때, 내가 자바를 사용하는 게 그냥 일상일 때,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굳이 찾아보고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네, 실제로 많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특수한 케이스에 뭐 쓰일 수 있을 상황이 있기는 한데 굳이예요, 굳이. 우리가 뭔가 잡아가지고 이제 웹 많이 만든다라고 했죠. 웹 개발하면서는 익명 객체 쓸 일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어떤 거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추상 메서드가 두 개예요. 근데 이 추상 메서드를 이 녀석들이 이 녀석은 이제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오버라이딩을 안 했으니까 오버라이딩을 안 하면 빈 껍데기밖에 없는 추상 메서드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개념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근데 추상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려면 이 클래스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가 되면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이 상황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추상 클래스가 붙으면, 이게 붙으면
얘를 가질 수 있는 애가 된 거니까 에러가 없다. 자, 얘가 없으면, 얘가 없는 상황이면 이 주문2라고 하는 추상 메서드를 이 녀석이 직접 가진다라고 봤을 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는 추상 메서드를 가졌는데 얘는 그냥 클래스니까. 그래서 얘한테 앱스트랙트를 붙이면, 아이고,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런 개념이에요. 왜 안 나오니? 계속 안 나오네. 어쨌든 그런 개념.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잘 보세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상속받은 그 추상 메서드들을 얘가 무사히 무난하게 다 오버라이딩을 한다면, 이걸로 합시다. 오버라이딩을 해준다면 얘는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면 빈 껍데기였던 기능이 생겼으니까. 오버라이딩을 한다는 건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오버라이딩을 하는 방법 말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를 그냥 가져도 되는 클래스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게 앱스트랙트를 붙여서 이 녀석 자체를 또 하나의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버리면 얘는 추상 메서드를 가져도 문제가 될 상황이 없으니까 이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개념이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위에서 객체를 만드는 게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북경만점으로 객체를 만든 적은 없었군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안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못 만들겠죠? 얘가 이제 추상 클래스가 됐으니까 이런 개념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추상 클래스에 대한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이 음식점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음식점 클래스는 100% 추상 메서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가 맞나? 라는 질문. 순도 100%라는 거는 이게 추상 클래스잖아요. 음식점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은 진짜로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순도 10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맞죠?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100%가 되나요? 안 되죠. 얘는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아니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고 사용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만들어냈던 이 클래스처럼 만들 수 있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여야만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인터페이스로 바꾼 이 시점에는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 얘는 구현부가 있는 구상 메서드니까 이렇게 추상 메서드를 가져야만 된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앱스트랙트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지금 에러가 없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 인터페이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얘는 어차피 추상 메서드일 거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똑같아요. 앱스트랙트 이 녀석이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자, 인터페이스는 익스텐즈가 아니라 임플리먼츠라고 하는 예약어로 상속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익스텐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터페이스로 바뀐 후부터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익스텐즈가 아니라
implement라고 하는 걸 사용해줘야 얘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얘는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지금 영어반점이라는 건 음식점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implement,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네가 직접 구현해 라고 상속을 받은 건데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으면 오버라이딩을 할 때 메서드에 퍼블릭이 그냥 붙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뭐라고 하죠? 아직 뭐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아까 추상 클래스랑 똑같은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오버라이딩 하지 않은 메서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라 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도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동 완성 가지고 만들면 이런 거 붙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러면 영어 반점은 뭐라고 안 하죠. 그럼 얘는 이제 상속하는 메서드가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일 거고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꼭 해야만 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추상 메서드도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상속받은 시점에서 오버라이딩을 안 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 이거 기능 반쪽짜리로 계속 쓸 거야? 그럴 거면 너도 앱스트랙트 달아. 이런 식으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애초에 추상 메서드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 녀석은 추상 메서드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안 되기는 안 되는데 뭔가 좀 달라요. 이 A가 옆으로 살짝 누워서 두껍죠?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신 적 있거든요? 뭐였냐면 파이널 변수. 파이널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어야 하는 변수. 자, 인터페이스는 변수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상수로밖에 가지지 못해요. 상수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A라는 값을 재할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애초에 음식점은 구현부가 있는 메서드도 없어요. 그러면 재할당의 코드가 써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역 공간에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되지만 이런 건 못 쓰잖아요. 자, 상수밖에 못 만듭니다. 스트링 같은 걸로 보여드리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초기화를 했다.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 어차피 상수밖에 못 만드니까 파이널은 생략 가능. 그래도 파이널 변수예요. 얘는. 재할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음식점에 있는 이 네임을 물려받은, 그러니까 상속받은 영어 반점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슈퍼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파이널 변수는 또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물려주지 않아요. 개념이 좀 다른 건데 어쨌든 재할당은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또 특별한 게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이건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다중상속이 왜 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다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A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도 A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까지 합시다. 자, 그리고 칼이 만약에 이거 안 되는 건 우리 배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능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칼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A칼한테 A라는 메서드를 실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두 개를 물려받을 건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얘도 물려받을 거고 얘도 물려받을 건데 자바가 실행시키는 A는 누굴 해야 되죠?
이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바꿀 겁니다. 인터페이스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구현부가 없겠죠? 이 상태에서 자, 칼이 가지고 있는 A라는 거 지금 이제 오버라이딩을 안 했기 때문에 애초에 뭐라고 할 텐데 오버라이딩을 해줄게요. A가 어딨니? 여기서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했다라고 하면 얘를 실행하는 시점에서 자바가 이거 해야 될지 이거 해야 될지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애초에 가진 게 없으니까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칼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이 리모컨으로 실행한 A는 결국에 얘밖에 안 할 거니까 물려준 게 이름이 똑같아 봤자 어차피 재구현해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인터페이스는 제가 상속을 안 해놓고 이러고 있었군요. 이렇게 다중상속을 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너 왜 뭐라고 하니? 퍼블릭이 안 붙었죠? 이러면 이제 다중상속이 된 거고 A를 얘한테도 물려받아 얘한테도 물려받아 받았지만 오버라이딩을 했다. 그러면 물려받은 거 의미 없이 어차피 이 녀석 일할 거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임플리먼트는 실제로 다중상속을 허용하고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한 번씩 보여드렸던 이 녀석도 보시면은 이거 말고 이런 녀석 보시면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앱스트랙트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요. 그죠? 익스텐즈로. 그리고 리스트, 랜덤 액세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녀석들을 다 상속을 받죠. 임플리먼트 뒤에 쓰여있는 이 녀석들은 다 인터페이스고요. 익스텐즈 옆에 쓰여있는 앱스트랙트 이 녀석은 클래스고요. 왜냐면 상속의 방식이 달랐으니까.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JDK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들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리스트 들어가 보면 실제로 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클래스가 아니에요. 조금은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죠? 이것처럼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런 녀석입니다. 인터페이스가 다중상속이 되는 이유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배운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개념적인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걸 너무 억지로 막 이해하려고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중요한 개념은 제가 이제 요약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겠지만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개념은 클래스들 간의 구조 설계하려고 쓴다. 이건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서드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추상 메서드 없어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 근데 그럴 거면 굳이 추상 클래스를 만들 이유는 없고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안쪽에는 일반 메서드 만들 수 있고 추상 메서드를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야 되고 딱 요정도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요정도고요.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의미한다. 근데 이제 명칭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바뀐다. 그리고 이 녀석은 상속할 때 임플리먼트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임플리먼트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상 메서드밖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변수 같은 거 못 가지고요. 상수만 가질 수 있다. 요 정도? 딱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추상 클래스는 거의 만들어서 쓸 일이 없다지만 인터페이스는 간혹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냐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할 때 이제 내가 만들어야 하는 내가 사용해야 하는 기능들 즉 메서드들이에요. 를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기능들을 정의해놓고
실제로는 자바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정도? 그래서 정의해 놓는 거는 우리가 자바 파일로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해놓고 구현부 없는 메서드를 정의해 놔요. 그리고 자바 코드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코드가 지금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건 이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자바 파일 안에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메서드가 구현되는 기능은 이 데이터베이스 쪽 관련된 기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메서드는 만들어져 있어야 이게 실행이 가능한 녀석이 되는 거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기능 구현은 이제 다른 거 가지고 할 거니까 인터페이스를 그럴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이거 뭐 코드 예시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웹 개발 같은 걸 뭐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웹 개발을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실제로 사용하시게 될 건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로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를 해 놓습니다. 우리가 알던 메서드 모양이죠. 이거 보이드 들어있고 메서드 이름이고 여기 파라미터들 많죠. 그리고 세미콜론 찍었어요. 바디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인터페이스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의 구현은 얘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DB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나중에 웹 개발하면서 쓸 일은 생겨요. 근데 이걸 개념을 모른다고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사용법이 다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웹 개발에서 인터페이스를 쓰는 경우는 보통 저런 경우만 많이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자바 코드의 기능을 구현할 때에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 그런 방식을 잘 선호를 안 해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웹 개발 같은 거 공부해 보시면은 MVC 구조를 패턴 구조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 서비스라던가 DAO 같은 걸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하는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예, 이거는 웹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녀석들을 파일을 만들 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서비스 파일을 만들어내고요. 이 서비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들을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서비스 인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구현을 했었어요. 예전엔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세트로 만들고 DAO도 마찬가지. DAO가 있으면 DAO 인플 해가지고 구현을 실제로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방식을 잘 안 써요. 얘네는 잘 안 쓰고 이거는 똑같이 씁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거고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근데 결국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할 거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려볼게요. 내일 수업에서는 일단 여러분들 향상된 포문 이거 개념 살짝 배울 거고요. 이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또 배울 겁니다. 이 리스트는 향상된 포문은 말 그대로 포문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정도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느지막하게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향상된 포문으로 모든 포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향상된 포문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만 쓰면 그때 썼을 때는 효율이 좋은데 그때가 아니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안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상황에 되게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배열의 상위 호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많이 배열의 상위 호환이긴 하지만 그 상위 호환의 정도가 좀 크다. 배열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자바를 다루다 보면. 이제 뭐 배열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일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다는 얘기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리스트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너무 편하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리스트를 많이 씁니다. 사실 얘를 사용할 일이 딱히 없는 이유가 리스트가 있어서예요. 배열을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얘가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편하고 좋은 점들이 많아서 다루기도 쉽고 데이터 처리도 훨씬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배워볼 거고, 이런 것들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개념을 활용한 집합체 문제 하나를 풀 거예요.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게시판 만들기를 할 겁니다. 자바 문법에도 배울 게 더 많이 남아있는 건 팩트지만 여러분들이 자바를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법들은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런 것까지 배우고 나면은 이제 웬만한 기본적인 활용은 다 할 수 있으니 그것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느낌을 좀 느껴보기 위해 이런 걸 해볼 겁니다. 대부분 활용이라기보다는 이어지는 결인데요. 아예 새로운 느낌의 개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우리가 거의 다 익혔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내가 뭘 더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자바를 따로 더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바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공부가 되면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라고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른 방식인 건 확실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전부터 일을 하신 개발자 분들은 사실 이런 언어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바라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깊은 이해보다 오히려 얘를 얼마만큼 잘 구사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첫인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쪽 위주로 좀 공부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그때 추가적인 공부를 해도 사실 늦진 않아요. 대신에 그때가 됐음에도 추가적인 공부를 안 하면 그때는 조금 도태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내일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